오늘은 축구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 후 축구계의 전설 앨런 시어러가 흔치 않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가 영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경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트넘 경기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전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시어러의 손흥민에 대한 발언에 감탄했는데요. 그는 토트넘 팀을 평가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 이에 축구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캐러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게린 네빌 역시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을 칭찬하며 경기를 보는 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며 대단한 활약을 펼쳤죠.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그의 환상적인 드리블과 독보적인 윙어로서의 역할은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손흥민의 드리블 장면을 예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손흥민의 드리블 기술과 경기 내내의 환상적인 플레이는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드래그백, 무게 중심의 기민한 이동, 상대를 현혹하는 페이크 동작, 그리고 순간적인 스피드의 가속은 최정상급 드리블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트리피어를 완전히 제압하며 그의 기술적 우수성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윙어의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센터 포워드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그의 전천후 플레이 스타일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과거 첼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인생 골만큼이나 인상적인 활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플레이는 앨런 시어러와 같은 축구 레전드들로부터도 깊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어러는 토트넘의 새로운 부활과 함께 떠오르는 스타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샬리송의 부활은 토트넘에게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과 경기 내에서의 활약은 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가 윙 포지션에 계속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략적 변화와 팀 내의 주요 선수들의 활약은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활약이 팀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뛰어난 기술과 팀워크는 토트넘을 더욱 강력한 팀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기 중 뉴캐슬은 히샬리송의 두 번째 골 이후 손흥민에게 두 명의 수비수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상황에서도 뛰어난 돌파 능력을 발휘해 결국 골을 성공시켰지만 이는 현대 축구에서 최고 수준의 윙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윙어는 사이드에서 치고 올라오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는 윙어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클루셉스키는 상대의 방어를 통해 막혔고 윙어 포지션에서 낙제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 수비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설령 메시와 같은 최고의 선수라 할지라도 돌파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도 윙어로 출전한다면 상대 팀이 더블 마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트넘 포럼에서는 손흥민의 윙 기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명의 수비수에 막히게 되면 손흥민이 고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히샬리송을 포함한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도 통계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실제 어시스트는 이번 경기를 제외하고는 2에서 3회에 그쳤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다른 선수들이 득점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계속해서 센터 포워드의 기회를 만드는 윙어로 출전한다면 그 자신도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토트넘의 득점력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케인의 경우 자신이 골을 넣거나 손흥민에게 연계하는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현재 토트넘 스쿼드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지 팬들은 히샬리송이 부활하여 토트넘의 센터 포워드로 활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이제 히샬리송의 득점을 돕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원래 위치는 케인의 득점을 도와주는 윙어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30세를 넘긴 손흥민이 언제까지나 센터 포워드로 활약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으며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공격수들의 에이징 커브를 우려하며 새로운 공격수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자신이 골을 넣으려는 의도로 센터 포워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기 중 손흥민의 표정에서는 윙으로 다시 배치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엿보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감독의 윙 배치 결정에 대해 의아함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풀백에 대한 각오를 하긴 했지만 그의 발언은 윙어로서의 역할이 의외였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실망감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는 실망이 깊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경기에서 골을 넣은 히샬리송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볼을 태클하고 마무리 잘했다고 언급하며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농담조로 내가 어시스트했다고 말해라고 했지만 이런 말 속에는 센터 포워드 자리를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윙어로서 활약해 온 손흥민은 이제 각 팀에서의 윙어 역할에 적응해가는 상황에 다시 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골 넣기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다시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최고의 선수들이라면 이러한 감독의 지시에 불만을 드러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PL의 전설인 앨런 시어러는 강력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시어러는 40세에 가까워질 때까지 뉴캐슬의 센터 포워드로 활약하며 260골을 넣은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는 센터 포워드에서 윙으로 포지션 변경을 겪은 손흥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의 헌신과 리더십에 대해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팀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경기 중에 자주 포착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 손흥민은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위해 소리치며 때로는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경기를 직관한 팬들에 따르면 최근 연속된 패배 이후에 손흥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경기 중에 어린 선수들을 집중하게 하며 동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을 받을 때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러는 이러한 손흥민의 행동을 보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공격 포인트에만 집중하기 바쁜 다른 선수들과 달리 손흥민은 팀을 위해 후배들을 돌보고 심지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어러는 이러한 손흥민의 태도가 축구계에서 최고의 모범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EPL의 최고 레전드 중 한 명인 앨런 시어러로부터 최고 수준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동료들이 손흥민의 이러한 노력에 어떻게 부응할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팀의 분위기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